봄은 뭐뭐다, 사람은 뭐뭐다. 역시 작자하고 위자하고. 봄은 사시, 넉사자, 또 이것은 사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시사철, 춘하추동. 춘하추동, 봄문저 말하잖아요. 머리 숫자 써서. 봄은 사시에 먼저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인위 만물령. 봄이 그렇듯이 사람은 만물 중에서 역시 으뜸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이런 말을 쓰죠. 머리 숫자. 이게 뭐래요? 괜찮나? 네. 서울이래요. 지난번에 저희 강의를 누가 듣고 가서 말을 했는가. 근데 작년에 1월에 서울시에서 중국어 표기 개선위원회인가 뭐 그런 게 발족이 됐더라고요. 그 설명을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표기에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적인 것은 서로 이제 통보를 해서 서울 같은 것도 이제 한청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혼동의 여지도 있고 그 서울을 지금 서울이라고 다 어디 가나 서울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만 한청 그러면은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된 표기가 중국 발음으로 이게 쇼우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얼 이렇게 되고 이 발음이 이렇게 된 발음은 성조에서 삼성으로 해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식이거든요. 삼성 그래갖고 정확하게 하면 쇼우 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삼성이 있으면 이렇게 발음을 해요. 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두 개 단어하면서. 그러니 같이 내려주면서 올려주는 것이 이제 발음하는 방법이긴 해요. 중국어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또 S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SH나 ZH 이렇게 되는 거는 권설음이라 그래가지고 말권자예요. 이거는 모를 말다. 그리고 혀를 말다. 혀를 꼬부려서 혀를 말아서 하는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S가 아니라 시, 셔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쇼우 이렇게 되는 거죠. 소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또 서울하고도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서울 그러면은 우리의 수도고 으뜸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합리적인 걸 찾은 것이 아마 이런가 봐요. 그래서 쇼워를 서울이라는 표기로 하자.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것에 서울이라는 거를 기존에 했던 것도 다 고쳐주기를 통보를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간자체로 써서 그렇지. 이거 간단하니까 이건 그대로 쓰고 간자체로 써서 그렇지 본래 글자는 이렇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많이 나와요. 너희, 너나 이럴 때에 그렇게 지시대명사로 쓰는 이 이자가 조사로도 써요. 이 일자가 형용사에 붙어서 뭐뭐한 모양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이제 너일 리가 없죠. 이거 일리는 없고 이렇게 으뜸인 것 이렇게 붙어가는 글자로다가 해서 의미도 그렇고 발음도 비교적 뭐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한청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개선위원회에서 발음 고치는 데서 할 일이 많아요. 뭐 이제 학자들이랑 다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방송을 들어보면 그 위성 방송으로 CCTV 이런 거는 뉴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전부 다 방송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뉴스 들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것도 당연히 노무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중국 발음으로 해요. 루시엔 쫑통 이렇게 돼요. 총통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소리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고이즈미가 나와도 고이즈미가 그게 한자로 소하고 천이거든요. 시아오추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 하여튼 저 한자로 쓰는 거는 다 자기네 발음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 발음으로다가 중국의 명사들을 읽었지만 지금은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자로 보면 어딘지 알겠는데 그 발음이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글로 쓰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글로만
발음을 써놓은 거 보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또 우리 사이에서도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중국 발음이에요. 이거는 어저께 신문에 나왔던가요? 어저께 그 발표가 된 건데 머리 숫자. 다음에 수화 목금토요. 인의 예지신이라. 네. 이것도 시라고. 이것도 시라고. 수화 목금토. 도대체 뭘 어떻게 공부하라고. 수화 목금토. 그럼 오행이죠. 인의 예지신. 그러면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오상이다. 오성이다. 이렇게 써요. 1년은 12달. 1년은 12달. 기본적으로 이게 석 달씩 묶어져서 춘하 추동. 춘하 추동. 석 달씩 묶어지니까 요거를 또 이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맹자 써서 1월은 맹춘, 2월은 중춘, 끝에는 개자 써서 개춘 이렇게 쓰죠? 그 개춘. 뭐, 숙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끝이니까. 끝게 이렇게 써서. 그러면 4월은 맹하, 중하, 개하. 여기는 7월은 맹추. 좀 발음은 그러네요. 이거는 중추. 중추니까 중추지절, 중추가절. 그렇죠? 한가위. 그리고 달도 그때. 그래서 가을에 달. 9월은 개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맹동, 중동, 개동. 끝개자죠? 끝이 다 개에 들어가죠? 이게 마디마디지요? 그러니까 계절, 사계절. 그렇게 되겠죠. 사계절. 이렇게.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 그 문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봄은 인의 예지에서 인.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이건 살려주는. 그래서, 그 의미로 봤을 때 봄은 요 사랑이 들어있는 인. 하는, 예, 풍성한 과일을 보여준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시한다. 이것은 가을 설이 해가지고 의 차례대로 한다고 인의예지 그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난다. 그리고 신이 하나 더 있으면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신 그렇게 돼요. 신 이렇게 되고.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상을 써서 떳떳할 상, 오상 이렇게도 하고 본래 이런 거를 다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오성 그러기도 하고 여기 5가지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사계절이 되겠죠. 그럼 지금 수화 목금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오행이라고 그랬죠? 오행이 당연히 이제 이런 운행에 대입을 해보면 이는 뭐겠어요? 그 중에서 수요? 틀렸습니다. 초목이 잘한다 이렇게 보세요. 나무. 여름은 더우니까 불.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 수화목금토에서 가을은 금. 겨울은 색깔을 쓰려고 그랬네. 수. 그리고 가운데가 이게 토가 돼요. 토. 이렇게 돼요. 운행이. 이렇게 이 5가지를 가지고 오행. 요것이 운행하다의 행자, 가다의 행자.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그러듯이 이것도 이런 기운이 가면 이런 기운이 오고 이런 기운이 가면 이런 기운이 오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 가면, 봄이 목이라 그랬죠? 봄이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니까 화가 오죠. 그럼 화가 가면 토예요, 토. 네. 토예요. 그 다음에 토면 금.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바로 이게 가면 그 다음 게 오는 그 순서가 오행이 돌아가는 순서예요. 그리고 이게 죽음으로서 이게 살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상생의 원리죠. 상생. 이게 상생의 원리예요. 상생이 있으면 상극이 있죠. 상극. 상극은 바로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요. 상극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운행에 대해서 그 원리를 다 알고 외우고 해야지 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책을 보거나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운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추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원리가 뭐냐면 추나 추동 이렇게 바로 가듯이 바로바로 가는 거는 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 걸러가요. 그러면 그거는 극이에요. 그럼 보죠. 목극 뭐가 되겠어요? 토. 화가 아니라 토. 예, 하나 지나서 하나 걸러져서. 그러니까 목극 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화극 금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화극 금. 이런 원리만 알면 그냥 이렇게 써놓고 해보면 되죠. 근데 토인데 토와 상극이 뭐지? 토극 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상극, 극이라고 써요. 상극이라고. 이것은 상극과 상생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오행이 돌아가는 원리로. 쉽게 보면은 그냥 이 원리만 가지고 뭘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늘 그냥 또 많이 했던 소리네요. 천지인 산재다. 군사부 일체다. 군사부 일체다. 군사부 일체. 일체라는 말은 일신동체, 부부는 일신동체 이런 말하고는 좀 틀리는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은 그들을 섬기기를 섬길 사자 여일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라. 부모 섬기듯이 임금을 섬기고 임금 섬기듯이 스승님을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섬기기를 하나같이 하라. 군사부가 공이 4개 있어서는 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소자출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군은 나를 먹여주는데 그 전에 부가 나를 생겨나게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취직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군이 먹여준다. 군식지. 사는 나를 가르쳐줘요. 사에 이런 역할이 없으면 내가 짐승하고 똑같이 되죠. 또. 그러니까 이들은 섬기기를 하나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상내에서도 기간을 같이 둬서 그렇게 또 섬기고 있어요. 또 천지 일월을 부모 형제에다가 비유를 하자면 천지는 부모고 일월은 형제와 같고. 그래서 다 부모 형제가 이렇게 중하고 나하고 이런 관련이 있듯이 천지 일월도 나하고 물상이지만 그런 관계를 또 연결해 볼 수도 있겠어요. 부부 이성합이요. 형제 일기연이라. 부자 자당효요. 형우 제역공이라. 부부 이성합. 남편과 아내는 두 성이 합한 것이다. 성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남이라는 소리죠. 두 성이 합한 것이다. 형제 일기연. 형제는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 남남이 합한 거하고 한 기운으로 이어진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아내의 그런 어떤 옳지 못한
말에 의해서 형제간에 이렇게 이간이 된 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안 될 일이다. 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부부는 남이고 형제는 일기니까. 이것은 형제간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성이 만난 거니까 서로 더 공경하면서 잘 지내야지 되겠지요. 부부, 형제. 다 이런 것이 이제 인간 관계인데, 남이 만나서 정말 무촌이 되게 사는 것이 부부고, 그쵸? 남이지만, 또 한 부모를 가지고 연달아서 있는 것이 나하고 형제하고 한 기운으로 인 것이 그런 관계고, 이런 것이 다 우주 위에 이런 일월이 관련이 있듯이 사람한테도 그런 관계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에서 맡은 역할은 무언가? 부자, 자당효, 형우, 제역공. 아버지는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되고, 5자로 쓰려니까 부, 당, 자 이렇게 안 썼어요. 넉자로 하면 아버지는 마땅히 자식을 자애해야 되고, 그래서 부, 당, 자 이렇게 쓰겠죠? 자식은 부모를 마땅히 효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당, 효, 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다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을 다 한꺼번에 부자, 자당, 효. 뒤도 마찬가지예요. 형, 그 다음에 있는 우자는 이거를 버두자로다가 명사로 하면 안 되죠? 우애하다. 그래서 벗길이 충고하고 선으로 인도하듯이, 책선에 도가 있듯이 형은 아우를 책선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우, 그게 형의 임무, 형의 역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또 형의 말을 잘 공손히 받아들여야 되고. 부모 천년수요. 자손 만세형이라. 애군 희도태요. 우국 원년풍이라. 이것도 오자로 쓰려니까 굳이 주어 목적어 다 챙기지 않아요. 부모는 천년의 장수 이렇게 되는데, 장수를 누릴 대상은 부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천년의 장수를 기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자손 쓰지 않고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밑에는 마찬가지로 만세의 영화를, 내 자식이 만세의 영화를 누렸으면, 내 자손이 잘 됐으면 그러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라는 주어 쓰지 않아도 그렇게 자손 만세영을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주체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같은 그런 염원이겠지요. 그리고 부모님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고, 자식은 또 이렇게 번영하고 이런 것이. 숫자. 획수가 많아요. 한자는 조립하는 글자다 그랬어요. 이것도 4101 9촌. 됐죠? 4101 9촌. 선비사자 이거 그냥 하나 일자로 봐요. 장인공자 하나 일자, 입구자 마디촌자. 4101 9촌. 그러니까 예전에 애들이 이렇게 한자 외우고 뭐 익히고 그럴 때 아무래도 획수가 많으면은 힘들겠죠. 그리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흥미롭기도 하고, 뭐 달리 놀이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차례대로 외워서 글자를 익히는 것도 한 방법이었어요. 4101 9촌. 그래서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획수가 많으면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나의 그런 외우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획수가 많으면은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애군 희도태여 우국 만년풍이라. 임금을 사랑하다. 희도태, 희는 바라다. 도가 태, 평안해지기를, 태평해지기를. 임금을 사랑하여, 이 말은 꼭 임금을 사랑하니까 아래와 같이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군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을 사랑할 만하다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또 사랑하는 거죠. 자기 뱃속이나 차리고 자기만 놀고 있으면, 그리고 백성은 고달프면 누가 그런 군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게 상존하는 거예요.
임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미 사랑을 받을 만한 군주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다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지요. 우국 원년풍, 또 나라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게 큰 걱정이고 농사가 망치면 그 해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또 옛날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풍년이 들어서 경제를 단속하는 것은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나라를 걱정하여 원한다, 소원한다, 바란다, 연풍, 풍년이 들기를 바란다. 희도태, 태는 주역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땅은 다 여자고 순하고 아래고 음이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전부 다 음이면은 땅이에요. 전부 다 땅 이렇게 양이면은 그거는 하늘이에요. 64개는 이렇게 8개를 2개씩 포개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종류가 88이 64개이기 때문에 64개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는 괴가 있고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는 괴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러면 이거는 천이겠죠? 이거는 지겠죠? 이거는 이런 기호를 통해서 이 우주의 운행, 변화 이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약식 기호를 통해서. 그러면 속성이 땅의 속성하고 하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괴고 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괴인데 구성은 똑같다 할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돼요. 전혀 다른 변화를 갖고 와요. 하나는 태깨고 하나는 비깨거든요. 태는 좋은 거고 비는 막혔으니까 나쁘겠죠. 어떤 게 태일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1번, 2번. 1번이 태. 이것은 바른 대답에 있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라는 것은 자기 자리니까. 그쵸? 자기 분수니까. 그게 옳은 거잖아요. 하늘은 당연히 위에 있고 땅은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역은 변화예요. 그 역은 이거는 해고 이거는 달이라는 설도 있어요. 이게 말이죠. 이게 달이고 이게 해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늘 변해요. 그건 움직인다는 것이고 무슨 기운이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기운이 이렇게 돼요. 이 기운은 언제나 이렇게 돼요. 이 기운은 이렇게 되겠죠. 이 기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만나게 되는 기운이 어느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언제나 높고 나는 아무도 나한테 도전 못해. 지가 뭔데 감히 이렇게 차리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위에 쳐다볼 엄두도 못 내요. 괜히 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커다란 벽이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 교류하지 못하는 거. 막혔어요. 그래서 천지비, 비계예요. 태평하다 그런 태자는 지천태 그러는데 이거는 기운이 서로 소통을 해요.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잘 융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태평. 이것은 그 괴를 외울 때에 요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위에부터 순서로 해서 지천태계다, 천지비계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위에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물상의 그 특징이 바로 또 이제 기운으로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런 것이 태평.